of the summer, now we're all in the south. Cause the planet is burning, same within as without. You know desire is urgent, bigger than doubt. I gotta drive to you quickly, can't walk to your house. Can't stop, can't cool it down, we're too far to quit when you start. It's hot like new stars, I jump like used cars. Go dumb, but who's smart? Oh, forgive me, Lord. My reckless admissions, I see his wisdom we're missing and it's late. Then I see the look in those eyes and lose faith. I got the flame in my toes, I can't wait. Do the dance that I know, though I know it ain't safe. Can't help it. If a plane was crashing, would you hold someone or fold you?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23번째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델3 오너 명규현입니다. 23번째 차량이요? 네, 운전을 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돼가는데 네. 그동안에 뭐 국내 브랜드는 모두 타봤고 독삼사도 다 타봤고 네. 여러 가지 차량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새로운 도전으로 테슬라를 뽑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하면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테슬라에서 이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모델 3 차량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가 가장 긴 롱레인지 버전을 6개월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 주행하셨죠? 현재 6개월 동안은 1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월 네. 3,000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월 3,000킬로 정도 주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모든 전기차 오너가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현재 저는 약 한 3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불한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슈퍼차저라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충전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보다도 더 저렴하게 무료로 아직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방침이 한동안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차량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동안 일시적으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유료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장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전기차 오너가 느끼는 경제성이 되게 탁월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네. 오일료가 거의 없어요. 메인테넌스 유지 비용이 절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또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적어도 3배까지는 긴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면서는 타이어만 갈면 된다라는 그런 경제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성비 부분을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 네. 예전에 골프 GT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량의 별명이 서민의 포르쉐였거든요. 아, 그쵸. 근데 지금 그 서민의 포르쉐가 이제 모델 3를 좀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는 이제 고속 주행성. 아무래도 배터리 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하단에 깔려 있어서 네. 고속 주행 시에 되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속 주행 안정성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행 성능을 봤을 때 어떤가요? 코너링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이 차가 미국 차예요. 네. 미국 차다 보니까 직발만큼은 포르쉐가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다. 네. 이제 코너링이나 이제 네. 산길 와인딩에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롤링이나 피칭을 잘 못 잡아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있다. 다른 차에 비해서 타이어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쉐린의 에코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이 차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너링 부분을 많이 저하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모델 3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와인딩을 좀 좋아한다 하면은 뭐 PS4나 이런 고급 사양의 타이어를 운영하시면 그 이상의 좀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미국 차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점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장점은 이게 네. 얼리어답터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뭐 내부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차량과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오로지 그 화면이 하나 있는 이 터치 스크린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얼리어답터적인 느낌이 하나 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많은데 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자주자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했던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반자율주행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성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 느껴요. 아, 올라가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네. 제가 출퇴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반자율주행을 사용할 시에 여기는 왜 못 잡아주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해결을 해주고 아, 그래요? 조금씩 반자율주행을 좀 더 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감탄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차인가? 네. 뭔가 또 이제 내가 좀 더 지불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됐나? 약간 그런 느낌을 새롭게 그러게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점은 아까 제가 미국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차가 맞지가 않아요. 미국차를 타시면 그거는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님도 지금 본인 차량에 단차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단차로 인해서 뭐 누수라든지 그로 인한 뭐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모델 3 같은 경우는 단차는 그냥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도 단차는 불량으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물이 새면 고쳐주면 되고 네. 소리가 나면 막아주면 되고라는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하나의 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뽑기 운. 네. 네. 또 다른 단점은 이게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의 오너들이 그래요. 전기 충전하는 게 불편하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현재 국내에는 전기 인프라가 그래도 많이 되어 있어요. 관공서라든지 쇼핑몰, 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 외에도 주차장이라든지를 통해서 충전하실 수 있는 시설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시설 중에 충전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제가 지방 어디를 가도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나. 충전기가 한 대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거나 혹은 충전이 되기가 오래 걸려서 그 충전에 대한 시간이 좀 불편한 부분인 거지 충전을 못한다, 충전이 없어서 뭐 불안하다라는 점은 없습니다. 충전을 할 때 대기를 할 수는 있으나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다. 네, 어딜 가든 충전기는 항상 있다. 이 차만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루프 글래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좋죠. 개방감 네, 있고 너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네. 단점이 햇빛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머리가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 살짝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너들이 요걸 네. 가리는 션쉐이드를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게 없다면 상당히 머리가 뜨겁고요. 탈모가 있으신 분은 뭐 급격한 탈모가 오실 수도 그러게요.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수석과 운전석에 이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네. 에어컨이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운전석은 바람을 쐬고 싶고 조수석에 타신 분은 바람을 끄고 싶은 경우에는 그게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되는군요. 다 같이 바람을 쐬야 네. 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바람을 다 같이 안 쐬거나. 끄든가. 네. 네. 바람에 대한 온도 조절은 가능하나 네. 바람을 쐬고 안 쐬고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마 네. 이것도 클레임이 계속 된다면 제 네. 생각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터리는 오래 충전하거나 오래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네. 전 물론 그 말은 100% 동감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좀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오너들이 배터리의 관리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는데 풀 충전을 하지 않거나 아예 방전이 되지 않거나 그 사이에 적정 수준의 전기량을 맞춰주는 그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배터리가 사실상 차값의 절반 이상을 이상이기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좀 불편한 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신가요? 반응은 정말 딱 한마디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어때? 좋아? 아, 딱 그 어때? 두 좋아. 마디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두 네. 부류가 돼요. 하나는 저를 실험적으로 마루타식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가 샀는데 이게 좋으냐,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네. 부정적인 시간을 보시는 분, 좋게 보시는 분은 약간 얼리어답터 성향으로 네. 부럽다고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네. 다들 그냥 수긍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가 자기에게 맞다면 네.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포인트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모델 3를 구매를 할 금액이면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선택지에 둘 수 있는데 모델 3를 선택하신 이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차량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차량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타봤는데 좀 신선한 차량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내연기관도 질리고 네. SUV, 스포츠카, 세단 다 네. 질리고 뭘 탈 수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네. 모델 3가 저에게 좀 한 번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전 차량 현재 GLC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하이브리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숙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이브리드를 처음 운영하면서 정차 시에 아이들링이 전혀 없고 모터로만 간다는 장점 그리고 경제성을 한번 맛보니까 이게 바로 조금은 내가 찾던 새로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 3를 찾게 됐습니다. 다 타보셨기 때문에 네. 정말 신선한 차량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금액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1,39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2020년 현재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각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네. 약 서울 기준으로는 1,250만원 정도 음. 지원을 받고요. 약 5천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차량 가격 대비 많은 지원금을 현재는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지원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빨리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이제 월 납입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현재 저는 지금 렌터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워낙 모델3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모델3를 구입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대기가 너무 많았기 네, 때문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는 렌터카 48개월 무보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월 납입금 약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80만. 그리고 잔존 가치는 약 2,200만 원. 그래서 4년간 만약 제가 이 차를 운용하게 되면은 네. 한 6,200만 원 정도? 그 6천만 원 초반대 금액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 어찌 보면은 제가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정값에 저렴하게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이자라든지 네. 뭐 보험, 세금 이런 부분을 뭐 동일시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렌터카로 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각종 유지비가 뭐 따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8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높은 숫자가 또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오너들이 네. 유류비를 보통 적게는 20만 원, 네. 뭐 많게는 뭐 3, 40만 원까지 지출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현재 이 차량은 그런 부분을 좀 뺀다고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그쵸. 선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웬만한 독삼사도 리스나 이 정도 조건으로 했을 때 나오는 월 납입금은 이 정도지만 네. 이제 유지를 하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이 차 선택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차주님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요. 네. 네,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단절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조금 있었어요. 제 경험상은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를 선택하는 매력적인 이유가 하나 반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반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맹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사고가 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재라고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고 차량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정말 서브적인 기능이거든요. 네. 반자율주행을 사용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차주에게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저는 테슬라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인터뷰 전에 잠깐 이제 차주님이랑 말씀 네. 주고받다가 대답해 주셨던 건데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과 현대차의 반자율 주행 비교하자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대 기술로 보면은 저는 테슬라가 카메라로 이용한 자율주행에서는 더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높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을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솔직히 고속도로를 네. 제외하고는 시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네. 부분을 사용하기가. 그런데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대한 HDA 반자율주행이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대한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고속도로에 대한 카메라 인지 네. 혹은 또 터널 지날 때 창문을 닫아준다든지 그리고 현대차도 차선 유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현재 저는 팰리세이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에 대한 반자율 주행을 비교를 했을 때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좋다라고 훨씬 생각이 좋다. 들고요. 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테슬라가 조금 더 위에 위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 3라는 차량 구입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저도 전기차를 사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충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시설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뭐 자기 환경이 불편할지언정 점차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면서 충전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조금은 덜고 고민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낮추셔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에게 오히려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물론 이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다루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하루 정도 운행을 네. 하니까 뭐 차량에 대한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숙지가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제일 관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연기관 차들은 때마다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에어컨도 신경을 써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 네. 뭐 브레이크 디스크, 시원 오일 등등 교환해야 되거나 관리해줘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식이 좀 얕으시거나 아니면 네. 생각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 되네요. 네,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 되고, 정기적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여성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은 차량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전기차는 영혼이 없어요. 차량에 대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차를 네. 좋아하시거나 뭐 엔진음, 스포츠성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오너분들이라면 네. 좀 더 시대가 지난 뒤에 전기차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다. 네.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전기차는 네. 영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선택을 했지만 네. 제가 볼 땐 지금의 전기차가 약간 2차 시대 같거든요. 1차 시대 같은 경우에는 100km에서 200km 주행 가는 거리, 네. 현재는 300에서 600km 정도의 주행 거리. 근데 점진적으로는 제가 볼 때 3차 전기차가 나올 건데, 그때는 주행 거리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적인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에 대한 환경 정책을 따라서 언젠가는 모두가 전기차로 넘어가, 혹은 그 다른 네. 연료를 사용한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네.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내연기관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전기차도 지금도 좋지만 그런 내연기관 차량을 추후에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좀 더 즐기시고 끝까지 즐기시고, 나중에는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기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즐기시고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기차에 대한 시대는 언젠간 오기 때문에 네. 최대한 끝까지 즐기시고 넘어오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에 경제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지금 넘어오셔도 충분히 어렵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격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슬라 정말 저희가 너무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서우터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